그의 마이너 시절이라 함은 욕설에다가 성적인 묘사가 들어간 치졸한 발언을 일삼던 시절이잖아요. 검색을 하면 다 나오지만 차마 입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상상 초월이에요. 무엇보다 남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이잖아요. 인격 모독을 넘어 말살 수준이었다고요. 결혼을 앞둔 김종민 씨가 무탈하게 잘 살 수 있는지 궁합을 봤는데요. 궁합이라는 건 그 혼사가 결정되기 전에 만남 단계에서 보는 것이지 왜 날까지 잡은 마당에 왜 그런 걸 봅니까? 왜 실정을 봅니까? 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 지난주 MBC 라디오스타에 그간 방송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온 하성룡 신부님이 출연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 발언이 당황스럽더라고요. 카톨릭 사제가 이래도 되나 싶어서 실은 지난주에 쇼츠 영상을 하나 만들었었거든요. 망설이다가 결국 올리지 않았습니다. 연예인이 아니시기도 하고 또 편집 과정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오늘 다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하성룡 신부님의 발언,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SBS 미혼 우리 새끼에 나온 신점 이야기입니다. 용하다는 무당이 나오셨더라고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한다는 점에서 종교는 다르지만 두 분의 입장이 같죠. 먼저 라디오스타의 하성룡 신부님, 그분이 김구라 씨의 오랜 팬이라면서 그 사인받을 종이까지 준비를 해오셨더라고요. 허구한 날 반말에 삿대질에 상대방 무시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남의 말 끊기가 주특기인 강약 약강의 대표 주자인 김구라 씨를 오래도록 좋아하셨다고요. 가톨릭 사제께서 사람 취향이라는 게 저마다 다르니까 가톨릭계의 김구라를 표방 중이라 하시니 그런가 보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이너일 때부터,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팬이시라는 거예요. 그의 마이너 시절이라 함은 욕설에다가 성적인 묘사가 들어간 치졸한 발언을 일삼던 시절이잖아요. 검색을 해보면 다 나오지만 차마 입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상상 초월이에요. 무엇보다 나쁜 건 남에게 큰 상처를 준 거죠. 인격 모독을 넘어 말살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부터 팬이었다? 설마 취향이, 가치관이 같으신 거예요? 김구라 씨 본인조차 그때 배고파서 그랬노라고 변명을 하는 마당인데 이 무슨 망발이시래요. 돌아가신 제 큰 이모가 수녀님이셨고 또 제 고모의 아드님, 그러니까 제 사촌이 신부세요. 또 제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9년을 가톨릭계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이나 수녀님 중에 훌륭한 분도 계시지만 인격적으로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다는 걸, 다양한 성정이 존재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한 단면만 보고 깊이를 예단한다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도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마이너일 때부터 지금까지 쭉 팬이다? 사인을 받고 같이 사진을 찍고 감격해하고,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사실 언제부턴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라디오스타가 김구라 씨를 칭송하는 시간을 가져왔어요. 출연자들 중에 만나고 싶었던 분이 계시다면서요? 하면 그게 김구라 씨인 거예요. 작가들이 인터뷰 때 넌지시 유도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아마 그런 장면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인천 출신이라면서 줄을 대고자 하는 분들 꽤 있었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김구라 비유를 맞춰서 그날의 타깃이 되기를 피해가기 위한 소심한 방어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날 김구라 씨가 그 하성룡 신부님을 공격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의도였다면 성공인 거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 연예인이 아닌 분들이 예능에 출연할 때는 조심들을 하셨으면 해서예요. 시청자가 보기에는 그분이 가톨릭 사제를 대표하는 분이잖아요. 가톨릭 사제 중에 저런 분도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가톨릭 사제는 저렇구나 하게 된다는 거죠. 예능 프로그램 출연 한 번으로 그간의 편견이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한 방에 해소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TV 유퀴즈 언더블럭에 출연한 몇몇 분들이 그렇죠. 그런데 이번 경우는 반대잖아요. 요즘 카톨릭에 대한 그 호감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마당에 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찬물을 끼얹으십니까? 그리고 지난 일요일 12일이죠. SBS 미혼 우리 새끼에서 김종민, 김희철 씨가 신점을 보러 갔어요.
무심히 보고 있다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별 생각 없이 웃고 즐기자는 예능 프로그램이지만 지금 같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신점을 보러 갑니까? 눈치가 없어도 어떻게 그렇게 없을 수가 있죠? 결혼을 앞둔 김종민 씨가 무탈하게 잘 살 수 있는지 궁합을 봤는데요. 궁합이라는 건 그 혼사가 결정되기 전에 만남 단계에서 보는 것이지 왜 날까지 잡은 마당에 왜 그런 걸 봅니까? 왜 신점을 봅니까? 저는 점사를 맹신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예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범인은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세계가 있으려니 합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이 점집을 그 무당을 즐겨 찾았던 이유는 아마도 지금의 심리 상담가 같은 역할을 그분들이 했었기 때문일 거예요. 어떤 결정을 앞두거나 큰 걱정거리가 있을 때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다 보면 스스로 길을 찾게 되잖아요. 저도 아이들 입시를 앞두고 학교운을 보러 간 적이 있고 또 아이 혼사 때는 사주 보시는 분에게 날을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혼삿날이 이미 정해진 마당에 왜 궁합을 보느냐고요. 궁합이 안 좋다고 하면 안 좋은 점괘가 나오면 혼사를 깨나요? 무속인이 예비 신부의 사주를 보더니 보통 사주가 아니라고 단언을 합니다. 한마디로 기가 세다는 거죠. 그러더니 좋게 얘기를 해주련,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주련 이렇게 물어요. 김종민 씨가 살살 해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김종민 씨가 무조건 납작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길 재간이 없다고. 그러면서 절대 싸우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별수가 있어서 그걸로 끝장이래요. 아니 남녀가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됐는데 어떻게 다툼이 없을 수가 있나요? 그때마다 어떻게 참나요? 그때마다 어떻게 납작 엎드리나요? 제가 요즘 즐겨보는 MBC 드라마 모텔 캘리포니아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거기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한 소리를 해요. 그런 다음에 친구에게 나 강희에게 대들었어. 나 어떻게 하지? 이렇게 낙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보통 사주가 아니니 납작 엎드려라. 이별수가 있으니 참아라. 이게 예비 신랑에게 할 소리입니까? 덕담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제가 예비 신부라면 신부 어머니라면 기분 나쁘죠. 내 사위가 될 사람이 내 딸의 사주를 들고 궁합을 보고 그걸 방송에서 떠버린다? 요즘 같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 신점 본 걸 버젓이 내보내는 방송사도 이해가 아니 되고요. 무슨 소신 발언이라고 갈짓자 걸음을 한 신부님도 이해가 아니 됩니다. 한마디로 눈치 좀 챙기세요.